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지금 추세로 진행되면 집단 면역의 최소 조건 전 국민 70%의 최소 1회 접종이 올 12월에나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맞게 되는 올해 독립기념일에 곳곳에서는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밀린 렌트비를 대신 내주는 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52억 달러의 렌트 구호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층 세입자들과 건물주의 현금 지원을 늘리게 됩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참사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50명으로 계속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일부 빈 공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붕괴 과정을 조사했던 연방기관의 조사관들이 이번 마이애미 콘도 붕괴 참사 현장 조사에도 파견됐습니다. 붕괴의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도 조사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이스트 LA 주택에서 3살 미만 아이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일단 엄마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구금했습니다. LA시의회에서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텐트 등을 설치하고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표결에 나섭니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성소수자 혹은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주에는 출장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가 어제 핀텍 기업 와이어 바울리와 공동으로 국제 송금 비즈니스 설명회 겸 이 체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 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전자담배 회사 전자담배 제조회사 듀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의 소송 합의금으로 4천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제품 판매에도 엄격한 절차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다른 소송 합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서부 지역의 폭염이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6월과 7월 평균 기록의 70도대인 시애틀은 어제 110도 기록됐고 포틀랜드 113도까지 기록됐습니다. 학교와 기업들은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 지난 일요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인해 길 가던 20대 남성이 부상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높은 수위로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세조 때 한글책을 인쇄한 한글 금속 활자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출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455년에 만들어진 초기 의뢰자로 추정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서부조 결승 5차전에서 LA 클리퍼스가 피닉스 선즈를 116대 102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만들었습니다. 6차전은 내일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립니다. 서부조 2위 LA 다저스가 1위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면서 승차를 2.5게임 차로 좁혔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는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6호 홈런을 터뜨려 홈런 부문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은행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장으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인타운의 낮 최고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An increase of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of the COVID virus, LA County Health is now strongly recommending the continued wearing of masks in indoor public spaces, regardless of your vaccination status. The department says until we better 마스크 understand how the 벗어던진 지 Delta 2주 variant 15일 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자들도 델타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차례 접종해야 하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한 차례만 접종한 주민들의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고 마스크 착용 다시 해달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와 혼잡한 야외 공간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다라면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고 오는 7월 4일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고 방문하려는 분, 찾으려는 분들, 불꽃놀이 보러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마스크 착용 해달라고 카운티 보건국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퍼레 국장은 델타 변이 등의 입원과 사망을 백신이 예방할 수 있겠지만 델타 변이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과 더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 줄 것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돌파 감염 환자가 지난주 25일까지 기준으로 4,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돌파 감염자 75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고 이들 중 75%가 65세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 비율이 6월에 14.5%를 차지해 지난 5월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6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현재 델타 바이러스 변이, 델타 변이가 캘리포니아에서 자주 확인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델타 변이 환자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백신은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어도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 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검사소가 상당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효과를 둘러싼 연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이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파이자를 맞게 되는 교차 접종의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YTN이 전해드립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즉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 백신의 예방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진은 네이처지에 실은 논문에서 해당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 접종자의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크게 진화하지 않는 이상 면역 효과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뒤 백신까지 맞은 사람은 평생 면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논문에 담겼습니다. 연구진은 얀센 백신의 면역 반응은 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일부 전염병 학자들은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나중에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을 접종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We have enormous safety databases on those schedules.
and we know they protect against disease. But we have shown that the mixed schedules do generate a good immune response. 항체 반응은 화이자 2번 접종이 가장 컸고 면역세포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은 화이자 접종이 가장 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를 맞는 것이 그 순서를 바꿀 때보다 항체 반응과 면역세포 반응 모두 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은 뒤 다른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지금 추세로 진행되면 집단 면역 최소 조건, 전 국민 70%의 최소한 1회 접종이 올 12월에나 달성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예측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전 국민 54.1%인 1억 7,970만 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주사를 맞았으며 전 국민 46.3%가 1억 5,390만 명이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에 나선 국민의 완전 접종 비율은 85%가 넘는데 문제는 하루 접종 주사 횟수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이나 한 차례만 맞으면 되는 백신의 하루 실행 주사 횟수가 83만 회로 어제 집계됐습니다. 28일까지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치인데 4월 13일 338만 회에 비교해보면 75%나 격감한 것입니다. 이 속도로 날마다 접종 주사가 진행되면 현재 54.1%인 최소 한 차례 주사 맞는 전 국민 비율이 70%에 이르려면 12월이나 돼야 한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계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규모의 인구가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돼 바이러스 전달이 실질적으로 느려지는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전체 인구의 최소 70%, 최대 9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같은 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5개월은 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300만 명 가까이 주사를 맞던 5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70%가 최소 한 차례 주사를 맞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접종률 현재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6% 접종률이 일주일 이상 꿈쩍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주리주에 이어서 아칸소주에서도 코로나 입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랍니다. 에사 허킨스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 일요일 CBS 방송에 출연해 이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잠재적 대규모 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가운데 병원 입원 환자가 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성인 50%가 백신을 맞았지만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백신을 다 맞은 아칸소주 주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로서 미국의 전체 평균인 46.1%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마이애미 콘도 붕괴 소식입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참사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러빈카바 시장은 참가 닷새째였던 어제 브리핑에서 시신을 한 곳 추가 수습했다며 이제 사망자는 총 1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0번째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또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소재가 확인된 거주민은 136명, 실종자는 150명입니다. 러빈카바 시장은 수색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 숫자가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단을 확인하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더 많은 전화와 정보를 받고 있다며 더 많은 정보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구조 소식, 생존자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표준기술연구소인 NIST가 어제 이 플로리다주 붕괴 참사 현장의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NIST는 연방상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연방기관이 공식적 개입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조공학자와 지질공학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6명의 NIST 소속 조사관들은 27일 밤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NIST의 현장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모든 지원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플로리다 주지사도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NIST는 파견조사단이 붕괴한 건물 자재와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에 적용됐던 건축법규, 건물 주변 집안 등 많은 요인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2주 안에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NIST는 2001년도 9.11 사태 등 단 4건의 공식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과거 예비조사는 지진과 화재, 폭풍 같은 자연재해나 테러 공격에 의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애미 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사고 현장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잔해에서 반응이 오고 있다며 커다란 돌멩이에 줄을 매달아 들어올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수색 작업을 펼치던 대원 한 명이 약 8m 아래 잔해 더미로 추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참사가 발생하자 인근 해안 지역들도 연한이 지난 건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마이애미 서프사이드 북쪽으로 5마일 떨어진 써니 아일스 비치는 40년 이상 된 건물을 점검하기 위한 팀을 파견했습니다. 이 시 측은 40년이 지났거나 막 40년 재인증을 거친 59개 건물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뭘 놓친 게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등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써니 아일스 비치시는 관할 지역의 콘도형 아파트에만 2만 개 이상 객실이 있다며 주민들이 이번 사고로 매우 겁을 먹은 상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인근의 보칼레턴의 스카싱어 시장도 이번 사고 이후 더 엄격한 건물 인증 기준을 만들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최선의 사례를 만들고자 다른 지역과 협력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많은 콘도가 포괄적인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더 큰 노력과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등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데비 와서만 슐츠 연방 하원 의원은 마이애미 해안가의 건물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슐츠 의원은 이 지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물들이 있다며 포괄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다소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후텁지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앉지만 몬순의 영향이 다소 강해져 습도가 높아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약간의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까지는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구름 거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61도, 해안 지역은 71도, 6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곳곳에 강한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8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8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moratorium through September 30th, so that's huge news for renters who haven't been able to afford paying their rent. And then also what it does is it clears rent debt for those who have been struggling. This is a statement from Governor Newsom's office. Quote, California will significantly increase cash assistance to low-income tenants and small landlords under the state's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석 달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앞으로 석 달 동안 퇴거당하지 않고 보호되는데 이 법안에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있죠. 저소득층 주민들의 밀린 렌트비를 대신 납부해주겠다. 이 역시 통과됐습니다. 개빈 뉴섬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주정부의 52억 달러 렌트 구호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층 세입자들과 건물주들의 현금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큰 구호책이 아닌가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 구호 프로그램 기금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2배로 늘어나면서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될 때까지 저소득층의 세입자들 밀린 렌트비 100% 대신 지불해 줍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즉각 연장된 렌트 구호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최소 25%를 지불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도 금지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건물자들은 내년 3월까지 렌트 구호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는 것 금지됩니다. USCC 등 이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75만 8천 가구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밀린 상태이며 체납한 평균 렌트비 4,700달러입니다. LA 시의회가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제한하는 반캠핑 조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LA 시의회 소위원회인 노숙과 빈곤위원회 측이 오늘 반캠핑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캠핑 조례안은 지난해 2020년도 11월 30일에 발의된 바 있지만 계속 소위원회 노숙과 빈곤위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캠핑 조례는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잠을 잡거나 누워있거나 또 앉아있거나 텐트를 치거나 개인 물건들을 거리에 늘어놓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입구나 출구, 차량 이용로나 이 화물 하차 공간 등에서부터 10피트 이내에서는 잠자거나 눕거나 앉거나 텐트를 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프리웨이를 위나 아래로 지나가는 고가도로 밑을 비롯해 진출입로와 터널, 사람이 건너다니는 도로에서 500피트 이내에서도 노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LA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숙자 관련 조례 내용에는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텐트를 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강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반캠핑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LA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로 연결됩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를 앞당기는 내용의 소환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법안 표결은 7월 5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규제가 풀리면서 뉴섬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시기에 리콜 선거를 앞당겨 치르고 싶어한다라고 NBC는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일까지 오래 기다릴수록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빈 뉴섬은 팬데믹 기간 동안 셧다운 정책, 호화 파티, 와인 양조장 운영 등 내로남불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리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미국 해외 지역 백신 접종자의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격리 면제서 발급을 위한 사전 이메일 신청이 어제 게시되면서 LA 총영사관에는 신청 이메일이 하루 만에 1000여 건이나 폭주하고 민원실에도 문의를 위한 방문자가 급증해 북새통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 면제서 발급을 위한 이메일 사전 신청 첫날인 어제 오후 5시까지 무려 1000여 건의 신청 이메일이 접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업무 분산을 위해 예약일 3일 전부터 신청을 받기로 해서 어제 접수는 7월 1일 예약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월 1일 이후 예약자들이 총영사관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미리 신청서를 보냈거나 아예 예약을 하지 않고 보낸 경우도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를 신청하려면 LA 총영사관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먼저 하고
예약 번호가 없는 이메일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접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제외공간 방문 예약 시스템이 한계치를 넘고 있어서 당분간 예약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아 예약을 못한 경우 빨라도 대체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인 7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상 유례없고 위험한 폭염이 서부 지역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시애틀이 어제 107도, 오늘은 110도가 지금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레건주 포틀랜드가 어제 113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애틀 하면 6월에 한참 LA가 더우면 시애틀 가서 시원한 비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6월 정도 되면 여름 직전 추운 비로 악명이 높아서 시애틀 지역은 주니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준, 6월과 1월, 제뉴얼을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110도가 넘는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애틀 지역에는 에어컨을 설치한 가구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애틀의 6월 평균 기온을 기상청 자료를 통해서 보면 70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10도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위로 학교와 기업들도 문을 닫았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는 야외 수영장, 아이스크림 가게 문 닫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장,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센터 폐쇄됐습니다. 시애틀시 공원 녹지, 야외 수영장 역시 폐쇄됐습니다. 주민들이 더운데 수영장도 못 가나 싶을 수도 있는데 수영장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폭염은 태평양에 자리 잡은 고기압 열도음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됐다라고 기상학자들이 말하는데 지난해 인간의 활동은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1년 가까이 멈춰져 있던 상황인데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졌다라고 기상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이 설명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의 중요한 관건이 될 LA시 선거구 재조정이 올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시정부 공청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7월 1일부터 시작돼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본격 시작되게 됩니다. LA 시내 15개 제구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 한인사회의 불이익을 막고 또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의견 전달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단체장들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 오후 6시 존리 시의원 관할인 12지구를 시작으로 9월까지 모두 15개 LA지구 모두에서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미리 이메일로 참석을 요청하게 되면 화상 플랫폼인 줌 접속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지구 후에는 다음 달 7일 오후 6시 5지구, 또 13일 오후에 6시에는 11지구, 15일 오후 6시에는 3지구 등의 순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LA 한인타운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10지구의 공청회는 8월 25일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4년간 백인 인구가 많이 줄어든 반면 아시아계와 라티노 인구는 많이 늘어났고 특히 아시아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연방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백인 인구는 3% 감소한 반면 유색인종은 84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유색인종 인구 증가는 아시안과 라티노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인구는 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스트LA 지역의 한 주택에서 3명의 아동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어제 오후 12시 45분경 600 페리스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한 주택에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 주택 방 안에 3살 이하 남아 2명과 여아 1명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3명의 아동이 왜 사망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들은 아이들의 엄마인 28살의 여성을 사건과 관련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숨진 아이들의 엄마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주택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일 내일 모레죠. 7월 1일부터는 LA시와 LA 카운티 최저임금이 15달러 시대에 돌입합니다. 첫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7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 LA시와 카운티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26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 데 이어 25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도 15달러로 상승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최저임금 10달러에서 매년 인상을 거듭하면서 5년 만에 15달러 최저임금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경제계에 큰 파급 미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팬데믹이 가져온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인 경제 특성상 2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주들의 부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구인난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식업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법 변호사들은 업주들의 사업장 주소지 확인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LA시와 카운티 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직할시가 아닌 독립시의 경우 LA시와 카운티의 15달러 최저임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업주들이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마리나 델레이, 알타데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 지역에 포함된 시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버뱅크, 글렌데일, 파사데나, 토렌스, 세리토스, 롱비치, 놀웍, 칼슨, 산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사업장 직원 수가 26인 이상일 경우 14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13달러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가 어제 핀텍 기업 와이어발리와 공동으로 국제 송금 비즈니스 설명회 겸 서비스 체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한인 사업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에 한해 평생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 업체 와이어발리는 이번에 한국 등 해외로 보내는 국제 비즈니스 송금도 모바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28일 관심 있는 한인 사업주들을 초청해 국제 송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동훈 와이어발리 대표입니다. 지금 보내실 수 있는 나라들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또 유럽, 호주 이렇게 포함해서 한 34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은행에서 내시고 있던 송금 수수료 30불, 40불 정도 되는 수수료를 크게 낮춰서 10불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특히 수수료 면제 기간이어서 연말까지는 수수료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빠르고 편안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집에서 24/7 송금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사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비즈니스 국제 송금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홈쇼핑 월드의 리김 대표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는 걸 가장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일단은 연방 예금 기금 보험에서도 FDIC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또 가장 또 좋은 게 이제 보내는 금액과 한국에서 받는 금액이 일치하다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매력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같이 무역대금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발리 신 대표는 송금 안전 문제에 있어 빈틈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은행의 신탁 계좌로 일단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 계좌는 저런 FDIC 연방 예금보험공사의 이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문제가 생기건 또는 저희 파트너 은행에 파산을 하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방 정부기금으로 그 자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하는 고객에게는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올 연말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biz.wirebarley.com인데요. 그리고 기존에 와이어발리 개인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셨던 고객이라고 하면 와이어발리 개인 송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상단에 비즈니스라고 있는 메뉴 버튼이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와이어발리는 2016년에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수수료 없는 실시간 해외 송금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현재 북미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이 각각 본회의를 열고 464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의회를 통과한 새 예산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 대상 주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연소득 6만 5천 달러 미만 뉴저지 공립대 학생 대상 수업료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트렌튼 시정부가 트렌튼 거주하는 모든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500달러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9시오라 트렌튼 시장이 발표한 연방정부 지원금 배분 계획에 따르면 미국인 구조계획에 따라서 트렌튼 시정부에 지급되는 연방 지원금 가운데 1,500만 달러를 트렌트에 거주하는 2만 8천여 가정에게 지원금 500달러씩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중소업체들에게 무상으로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 9일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음식점, 푸드트럭도 포함됩니다. 소매업, 예술단체, 오락업, 박물관, 숙박업 등의 업종에 해당됩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마친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가운데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많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은 연방국세청 IRS로부터 일부 금액을 다시 환급받게 됐습니다. IRS는 지난 4월 9일 아메리카 구제 플랜에 따라서 2020년도 세금 보고 대상자들은 오바마 케어 가입 시 예상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실제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2020년 세금 보고 대상자에 한해 8962 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카운티들이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주민들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퇴거 유예안을 연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 유예안 외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베이 지역 카운티만의 또 다른 조치입니다. 시애틀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강타했던 지난 주말부터 시애틀에 있는 호텔들이 최고의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90도를 넘어가는 날이 1년에 한두 차례 불과할 정도로 선선한 여름을 자랑하는 시애틀에는 전통적으로 가정들이 에어컨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폭염이 닥치자 많은 주민들이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호텔을 예약해 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몰아닥친 시애틀 지역에서 20대 청년이 혼자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은 뒤 산속에서 8일 동안 시냇물과 베리 등을 먹으면서 버티다 구조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킹카운티 셰리프국은 노스밴드 북동쪽 미들포크 스노컬미 리버 인근에서 고립돼 있던 앤드류 리버스 올해 25살 청년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등산에 나섰다 길을 잃었고 혼자 산속에서 시냇물과 각종 베리를 따먹으면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지역 셰리프 관계자는 워싱턴주에서 혼자 산행하는 거 매우 위험하다. 때마침 이렇게 폭염이 이어졌는데 산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하와이 관광산업 재개에 이 손실보다 이득이라고 답한 주민이 53%로서 작년 5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산업을 향한 이 하와이 주민들의 정서가 작년보다 다소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설문조사는 관광산업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구 과밀과 교통, 환경 파괴, 높은 물가 등을 예시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6%의 주민은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가져오는 이익이 더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클리퍼스 아슬아슬하네요. 1승 3패에서 어제 피닉스 선즈를 116대 102로 꺾고 2승 3패 만들었습니다. 과연 7차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벼랑 끝에서 한 발 탈출했습니다. 폴 조지가 자신의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득점 41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3개를 곁들이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클리퍼스는 3쿼터 피닉스에게 잠시 역전을 허용했지만 이 폴 조지 어제 정말 대단했죠. 폴 조지의 레이업, 자유투 득점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폴 조지의 문제가 됐던 자유투 어제 100%였습니다. 피닉스가 쉬지 않고 쫓았지만 폴 조지의 쉬지 않는 득점도 쉬지 않았습니다. 클리퍼스 결국 승리를 거두고 이제 내일입니다. 수요일 스테이플스 센터로 돌아와서 6차전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LA 클리퍼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6차전 경기는 내일 오후 6시 ESPN을 통해서 생중계 됩니다. 메이저리그 양리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왼손 거포 LA 엔젤스의 오타니와 워싱턴의 슈아버가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 올려 식지 않는 방망이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오타니의 불방망이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2번 지명타자로 나온 오타니는 1회 첫 타석에서 양키스 선발 마이클 킹의 예리한 커브를 정확히 받아쳐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Ohtani crushes one deep right field. Goodbye. Welcome to New York, Shohei Ohtani. The Batman has arrived in Gotham City. 26th home run. 타구 속도는 189km. 개인 최고 기록이자 2015년 스태캐스트 시스템 도입 이후 에인절스 소속 선수 중 가장 빠른 홈런 타구로 측정됐습니다. 양키 스타디움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한 오타니는 시즌 26호로 토론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홈런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 오타니가 있다면 내셔널리그에는 워싱턴 슈아버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뜨겁게 달궈 놓은 1회 선제 솔로 홈런도 닮은 꼴이었습니다. 134m짜리 초대형 홈런포로 포문을 연 슈아버는 3대0으로 앞선 5회 또 한 번 담장을 넘기는 아치로 자신의 통산 13번째 멀티 홈런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chwarber launches another one to right. See you later. 2 tonight, 4 for the Nets, and he's up to 24. 추신수가 올해 초 1년간 $10,000,000 계약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행 결심을 굳혔다는 슈아버의 최근 홈런 페이스는 9경기 11개. 빅리그 9경기에서 10개 이상의 홈런을 쳐낸 것 2002년 LA 다저스 소속이던 숀 그린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7월 1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방금 전에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방문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6월 2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